지금은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라 겉모습이 조금 아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160평의 넓은 토지와 모든 건물을 몽땅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가져갈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헐값에 매입한 뒤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 외장재를 제거하고 일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하염없이 아름다운 바닷가 전원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 이건 사실상 완벽한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려 160평에 해당하는 대지는 마당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주택 옆으로는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상태 좋은 창고 또한 위치하니 편의시설도 이용하기 좋고 바닷가까지 거리도 가까운 세컨하우스를 찾으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현장 안내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추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의 안내에 맞춰 좌회전한 뒤 입구에서부터 대략 200m만 들어가면 됩니다. 도로폭이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에 차량으로 출입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 우리 집 앞에 도착하더라도 깔끔하게 포장된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진입한 뒤 웬만한 대형 차량과 카니발도 우리 집 넓은 마당에 주차하거나 회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앞집과 간격도 충분히 떨어져 있어 거실 내부에서 답답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듯하고 여기 국유지 정식도로와 우리 집 대문 쪽으로의 경계 또한 확실히 접하고 있으니 전면 마당과 진입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현황과는 별개로 현재 빈집으로 방치된 지 몇 개월 차에 접어들었기에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방치된 물건이나 폐기물이 많지도 않고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또한 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폭락해버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견적이라도 한번 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 집 현황이 어떤지는 대략 파악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드론으로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와 건물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이렇게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531제곱미터 160.6평입니다. 기본적인 대지 면적도 넓은 편이라 시골집이든 전원주택이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앞마당에 아쉬움은 전혀 없고 두 필지 지목이 모두 대지에 해당하기에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을 가진 앞마당은 대부분 시멘 포장이 되어 있어 크게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황 덕분에 텃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 성향과 취향에 맞춰 다용도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여기 보이는 단층 주택 한 채와 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순수 면적은 76.24제곱미터 23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분이서 거주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어 보였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위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06년 12월 27일로 건축된 지 20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생각보다 연식이 제법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소유자분이 거주하시다가 리모델링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엄청 걱정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지만 빈집이 된 것도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벽을 살펴보면 인테리어를 통나무로 해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통나무 디자인의 사이딩 판넬이기 때문에 저기 방치된 자재처럼 제거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고 샤시의 상태는 아직도 준수하다 판단되기에 별도 비용 투자 없이 계속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1억 2천만 원에 평가됐던 건물과 대지를 몽땅 3천만 원대로 매입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전체적인 현황이 좋다고 판단되기에 외부 리모델링은 진행하지 말고
그냥 내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거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와 가까운 곳이라 습기나 해풍에 대한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는데 바닷가에서부터 직선거리 기준 1.7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지면에서부터 대략 60cm 이상 뛰어서 건축했기 때문에 지열이나 습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상세한 대지 경계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추가 취득 없이 두 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지목이 모두 대지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지별 현황을 체크해보면 첫 번째 대지 면적은 91.9평, 두 번째 대지는 68.6평으로 전체 160.6평에 해당하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할 때 제한이 없고 추후 판매할 때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 제한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은 한 번 사면 팔기 힘들다는 점을 꼭 감안하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대지 경계를 보면 여기 뒤편 일부는 다른 주택에 의해 침범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얼만큼의 면적이 침범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 좁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하기 전 이런 내용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당연히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 중이기도 하면서 여기를 되찾아온다 해도 활용성은 떨어지니 마을분들과 별다른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런 현황 그대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취득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면은 모두 시멘 포장되어 있지만 여기 뒤편은 아직 포장되지 않은 현황을 보여주는데 주택 때문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니 조그마한 텃밭이나 화단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 현황을 체크해 볼까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차량으로 들어오던 곳과 우리 집 대문과 뒤편까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여기 대문 쪽으로는 옆집 담장 때문에 조금 좁아지긴 하지만 마당에서 차량을 돌려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부분의 도로폭이 3m를 유지하기에 차량 출입 시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추가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보면 지금 주택 현황도 깔끔하고 좋은 편이지만 확실히 옛날 느낌을 물씬 풍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 지금처럼 리모델링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집 마당까지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에 대한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다만 20년을 바라보는 건물이라 보일러 교체 시기와도 딱 맞아 떨어지니 보일러 교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바로 앞으로 다른 주택이 자리 잡고 있긴 하나 이격거리를 확실히 확보했기 때문에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 보였고 집 주변으로 높은 수목이나 임야도 없어 답답한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닷가가 펼쳐지니 오토바이를 한 대 구비해서 즐거운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옆에 위치한 창고로 구조는 철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16.3평입니다. 창고 문도 상당히 크고 내부 면적도 넓기 때문에 우리 집 지붕과 창고 쪽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고 무더운 여름에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남해, 사천, 진주, 하동, 광양, 여수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남해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이라 군청과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남해에서도 고연면에 소재한 곳이라 노량대교를 건너 육지로 나오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꼭 한번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로 이동할 때 아무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남해라는 지역의 특성상 고속도로 요건은 확실히 부족한데 여기는 육지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동아이시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차로 5분이면 바닷가에 도착할 수 있고 낚시 포인트도 상당히 많다고 하니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해수욕장처럼 아름답게 조성된 곳은 아니기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없지만 마트와 시장, 관공서 등이 위치한 고연면 행정복지센터까진 자차로 3분이 채 걸리지 않으며 병원과 약국, 다양한 인프라가 모여있는 남해군청까지도 금방 도착하는 곳이라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왕복 4차로의 국도를 통해 이동하다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로 진입하면 되고 입구에서부터 200m만 들어가면 도착합니다. 집 주변으로 조그마한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나 빈집이나 폐가처럼 방치된 곳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분위기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발전기금 따위는 전혀 없다고 하셨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 외지인이 들어온 적은 있지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해서 외지인이 나간 적도 있다고 하니 여러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떤 느낌의 마을인지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답게 농경지와 농가주택들이 즐비하는 곳이지만 우리 집은 농지와 엄청 가깝지 않아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은 아닌 듯했고 여기 뒤편으로 커다란 축사가 하나 보이지만 우리 집과는 37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산 하나를 넘어가는 곳에 위치하기에 현장에서 냄새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없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564 관련 물건 번호 2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고연면 도마리 1667번지 외 한 필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21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반값까지 떨어져 지금은 몽땅 5,900만 원에 취득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 가격도 애매하다 판단되기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경수 및 수목들이 모두 포함된 두 필지의 대지는 7,4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3,600만 원으로 평당 22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4,6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200만 원으로 평당 58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바닷가와 멀지 않으면서 한적한 시골집이지만 군청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편이라 거주하는 동안 엄청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은 편도 아니고 남해라는 지역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남해군 단독주택 평균 낙찰가를 고려할 때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떨어지는 물건도 허다하니 지금 진행 중인 반값에서 한두 번 정도 추가 유찰을 기다렸다 2,900만 원에서 4,100만 원에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거주하고 싶다면 내부만 수리해서 거주하면 되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면 꼭 견적을 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말소 기준일보다 훨씬 빠른 1998년에 전입된 분이 보이는데 진짜로 권리가 있는 임차인은 아니고 상속받은 공유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에도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07년 1월 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